안녕하십니까. 에듀캐스트 역사 강사 그리고 역사 스토리텔러 신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다사중 대비강사 제1강입니다. 한국사. 오늘은 광복 이후의 3년사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이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이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해볼게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무엇을 했죠? 광복을 했어요. 광복. 네, 요거 여러분들 같이 이제 노트라든지 정 안 되면 A4 용지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광복이 있기 전에요, 우리가 배웠었어요. 연합국들이 우리의 독립을 약속하고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요? 1943년. 좀 찍을까요? 1943년 45년 묵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 바로 뭐예요? 카이로 선언,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 여러분들 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 사이에 어쨌든 이렇게 광복이 되면서 막 여러 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국내에서는요 사실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북쪽에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선 독립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건국 동맹, 원래 누구였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축이 돼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됩니다. 있죠? 네, 한번 적어볼까요? 여운형 이렇게 하고요. 네, 여러분들 내용 요거는요 제가 그냥 좀 표시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나온 색깔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광복이 됐어요. 사실은 광복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광복된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8월 16일이 돼서야만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사이에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요. 네, 1945년 12월입니다. 1945년 12월입니다. 자, 1945년 12월에 바로 뭐가 열려요? 모스크바 삼국의 상회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스크바 삼국이 누구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삼국 미영소예요. 미 한번 적어볼까? 미영소입니다. 요 삼국의 외상, 지금에 따지면 외교부 장관급이에요. 이런 외교부 장관급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오케이, 그럼 좋다, 이렇게 하자. 한반도에 우선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해주자.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해주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아직은 얘네가 통치 능력이 안 되니까 5년 동안 최대 5년 신탁 통치하자. 신탁 통치. 우리가 얘네 대신 우선 통치해주자. 5년, 최대 5년까지는. 여기에 4개 국가가 들어가요. 미, 영, 웬걸? 중국도 들어갑니다. 소련 이렇게 4국이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네,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딱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게 1945년 우리가 광복이 된 해의 마지막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요. 자, 특히 우리 좀 조심할 게 있어요. 5년 신탁 통치라는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적을 게 있어요. 5년 신탁 통치 우리 생각해 볼게요. 누구? 우리나라에는 흔히 정치 세력, 우익, 좌익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요 우익과 좌익 세력들이 있는데, 자, 제가 딱 적어놨어요.
여기 있네요. 네. 처음엔 둘 다 뭐 있어요? 반대합니다. 네. 처음에는 반대. 네, 반대. 이게 반대할 때 그 반자거든요. 처음엔 둘 다 반대를 하는데 이 좌익 세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난 좋아요. 찬성 바꿔버려요.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46년으로 넘어갑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요거는 사실 시기상으로는 제가 어디 넣어야 될지 여러분들 좀 헷갈릴까봐 미리 그냥 어느 지금 딱 집어서 그냥 넣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적는 거는 1946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알겠죠? 네, 북조선, 네, 북조선, 네, 인민위원회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됩니다.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북조선이라는 키워드예요. 북조선. 이미 북한에는 자신들만의 임시 인민들, 사회주의적 표현이에요. 이 인민, 즉 이 국민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수립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자, 1946년 3월로 갑니다. 바로 뭐요? 우리 이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 약속했던 미소 공동위원회요. 이거 해야죠. 그래서 빨리 써주겠습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근데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미국하고 소련하고 대립을 합니다. 당시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8월 15일날 일본의 패망으로써 끝나죠. 그 뒤에 미국과 소련 사실 냉전체제예요. 굉장히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도 이 정부,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단체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참가하고 싶다는데 그 참가 단체, 제가 좀 밑에 좀 적어볼까요? 밑에 참가 단체의 기준, 참가 단체 기준을 가지고 이 둘이 싸우게 됩니다. 자, 미국은요 이래요. 미국은 모두 다 하자. 근데 소련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떻게 보면 유리한 그런 입장의 단체들만 딱 모아서 같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하고 소련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겠지. 이걸 생각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렬. 옆에 한번 적어볼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 결렬되었다. 자, 그리고 나면요, 1946년 7월입니다. 7월이에요. 이때 이제 뭐가 성립되냐? 노란색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누구랑 누가 추출이 되냐라고 시험이 나온다면 여운형, 김규식입니다. 네, 아베 장관, 요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죠. 좌우합작위원회예요. 말 그대로 이 한반도에 현재 세력이 있는 이 좌익들과 우익들을 모아자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좌우합작위원회인데 왜요? 자, 앞에 배경을 좀 보도록, 이게 왜 성립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945년 12월이에요. 5년 신탁 통치, 우익과 좌익이 반대합니다. 하지만 좌익은 이걸 찬성을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얘기를 막 세 나라에서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렬돼요. 이게 맞지? 결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부의 미래가 안 보였던 거지. 이눈 타다라 깜깜하지. 그거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좌우합작위원회를 딱 구성을 해서
우리의 힘, 저들이 못해준다면 우리의 힘을 써서라도 우리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수립된 배경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북한은요, 이 시기 쭉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해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네, 김일성이 차차 이제 자기들만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947년 11월입니다. 네, 11월입니다. 사실요, 요 1년 사이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한번 쳐볼까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근데 이미 감정 한번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상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어떻게 됐다? 결렬.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다 결렬돼요. 그리고 1947년 11월로 갑니다. 도저히 사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지만은 결렬돼요. 무산돼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안되겠다. 자, 유엔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상정합니다. 유엔에다 물었어요. 국제연합이죠. 근데 당시 유엔은 살짝 좀 미국 편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우리가 가볼게 한번. 한반도에. 우선 여기서 상정이 돼서 결의안은 이거예요.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네,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거는 결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딱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에 파견이 돼서 우리나라에 딱 와요. 근데 와봤더니 이미 북한은 뭐라 했어? 정부 수립이 차차 되고 있단 말이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만 이렇게 딱 보게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어요. 선거 가능 지역. 맨 처음엔 이거였다. 한번 줘볼까요?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시행하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비례. 그러면은 이 인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인구에 따른 선거구가 생길 거고요. 이 선거구에서 총선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북한 못 들어갔죠. 그래서 얘기가 달라져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붙는 겁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지금 돼가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이게 최종 확 터진 거 3년 뒤고요. 네. 그리고 이때 결국은 이승만 어쩌고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사람이 있었어요. 자, 1년은 안 되겠다. 한 6개월 정도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6개월. 네, 6개월 정도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948년 2월입니다. 그 이름 하야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 이 남북협상 누가 가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이제 김규식 선생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가게 되는데요. 김구, 김규식 여기까지 한번 적고 갈게요. 그래서 가서 김일성을 만나요. 만나서 막 얘기를 해요. 김일성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도 통일정부 수립하고 싶은데 이 유엔이 이러니 우리가 어쩔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1948년 4월이에요. 죄송합니다. 2월이 아니고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4월입니다. 네, 사실 이러면서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하나 있어요.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1946년 자유합작위원회 결성됐을 때예요. 여기 제가 하나만 좀 적고 갈게요. 정읍발언입니다. 정읍발언 괄호 이승만 이렇게 좀 적어놓을까요? 이승만. 우리 이승만 누구예요?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이죠. 이렇게 말해요. 사실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자유합작위원회만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부를 세우기가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읍발언 당시 이렇게 됐죠. 왜냐? 이 사람 사실 친미적인 성격도 있고요. 미국하고 소련이 계속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통일정부가 수립된다 해도 깨지기 금방 쉬울 거다. 왜? 이미 앞에서 친다통치로 남한에 미국이 와 있고 북한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남북한 전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게 눈에 뻔한 거죠. 아셨죠? 네, 이러면서 쭉 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앞에 적었어야 되는데 1948년 4월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잊지 못할 바로 그 사건, 제주 4.3 항쟁입니다. 네, 4.3 사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4.3 항쟁입니다. 왜요? 우리는 통일정부 수립을 원하지 분단정부 수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통일된 정부를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4.3 항쟁입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와 이제 동시에서 요거를 좀 적고 가볼까요? 네. 그리고 결국은 1948년 5월 우리나라는 최초의 총선거 50 총선거를 진행합니다. 선생님 근데 50 총선거가 대통령 뽑는 선거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면 자, 이 50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국회의원 왜 우리 지금도 국회의원 뽑는 선거는 총선, 대통령 뽑는 선거면 대선이라는 말을 하죠.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뽑아서 헌법 만들고 제헌국회를 세워서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자. 이때 이제 국회의장이 된 사람이 이승만이거든요. 네. 이 50 총선거가 지나고요. 사실 밑에 조금만 더 적어볼까요? 7월 17일 날 우리나라 첫 헌법, 제헌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9월달 우리 9월 9일 북한에서는 구구절 많이 부르거든요. 1948년 이제 9월 9일 우리는 15일 저도 9월까지만 쓸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좀 적어볼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948년 10월 19일 정확히 날짜까지요. 적을게요. 이거는 바로 여수와 순천에서 10.19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수하고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이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민족인 제주도민들을 탄압하라는데 같은 민족을 탄압하라는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때 반란을 일으켜요. 자, 우리 한국사 지금 다 왔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요. 자, 1949년입니다. 1949년입니다. 우리 사실 이승만 정부의 정책도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적어보도록 할까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됩니다. 농지개혁법. 네, 다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농지개혁법. 여러분들이 농지개혁법에서 기억하실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시행은 50년도에 돼요. 농지개혁법 첫 번째, 1가구 3정보. 1가구 3정보 이상은 제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었죠? 유상몰수, 유상분배. 유상이었다. 돈을 내고 돈을 받고. 반대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거든요. 농지개혁법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알아볼까요? 네, 하나만 더. 뭐 있어요? 그렇죠. 반민특위. 그 다음에요. 반민특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서 반민특위를 시행합니다. 막 설치 막 잡아들이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게 사실 1950년 가거든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인이라면 매우 잘합니다. 무슨 전쟁? 한국전쟁. 바로 6.25 전쟁입니다. 네, 다들 잘 알아요. 아주 국제시장 영화도 막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사건 조금 짚어서 가볼게요. 네, 막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되고 막 내려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네, 어떻게든요. 이 낙동강 방어선을 위해서 막 내려온 사람들 막 내려 저항을 합니다. 유엔군이 도착을 해서 이 메가더 장군이 어딜 뚫자? 인천을 뚫자고 하죠. 195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적어볼까요? 인천 상륙작전. 네. 네,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굉장히 막 그냥 선두를 막 달려 쭉쭉 올라가다가 누가 개입해요? 이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막 내려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1951년 1월 4일. 무슨 후퇴? 일사후퇴. 그리고는 지금의 38도선 부근에서 막 왔다 갔다 게릴라전 막 펼칩니다. 결국은 1953년이에요. 7월 27일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 잠시 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요,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전쟁 고아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국토가 항폐화되고 인구도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일들이 생겼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민족의 광복 이후 3년사는 여기까지 정리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사 제1강으로 마쳤고요. 여러분들 연표 그려서 같이 잘 정리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여기서 쭉 전개되는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요거 이제 사진으로 촬영해가지고 제가 자료실, 에듀캐스트 강의 사이트 자료실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는 다음 2강 세계사.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딱 준비해왔습니다. 17세기, 19세기 유럽사 연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